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엔 항상 힘들기만 하죠.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과연 월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 분위기를 타며 커뮤니티 내에도 이제 낙관적인 기조가 도는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전통 금융 시장에 있던 인물들에서 이러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 중앙은행의 집행 이사가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돈의 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목만 봐도 현재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아가는 위치를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비판론자들의 주장이죠. 심심하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집행이사는 비트코인은 돈의 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 이사회의 이사벨 슈나벨의 경우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돈의 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에 해를 미치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돈의 기본 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투기적 자산이고 이를 알만한 근원적 가치도 없어 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암호화 자산에 있어서의 신뢰는 급속히 증발해 금융시장의 붕괴를 부를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집행이사에게 당신의 의견이 일론 머스크가 동의할 것 같지는 않다 이야기를 하자 집행이사의 경우는 그럴 자유도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집행이사에게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이제 정보 중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무려 40조 달러를 운용하는 뉴욕 멜론 은행의 암호화폐 산업 진입 소식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뀌어가는 시대를 맞이하는 신흥 안전자산 디지털 금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과도기적인 단계를 맞이하는 중인데요. 해지 수단의 포지션으로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유가 현재 집행이사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내재 가치이죠.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의 경우도 비트코인이 엑셀 데이터와 다른 것이 없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피력한 것인데 내재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것이지만 일단 저희 집에는 다이아몬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이아몬드를 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100만원을 주고 다이아몬드를 사느니 차라리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이아몬드를 수백, 수천만 원을 주고서라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만한 수요가 있기에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제가 다이아몬드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사라질까요? 아니죠. 그래도 사람들의 수요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죠.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있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금융시장을 망칠 것이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비트코인이 금융시장에 끼친 영향력은 망친다기보다 새로운 분야를 창조했기에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주식의 토큰화나 부동산의 토큰화 같은 신개념이 없었을 뿐더러 산업 전반에 걸친 블록체인 기술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요. 과연 비트코인의 가치가 1억, 5억, 10억을 돌파했을 때도 이러한 주장을 이어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시대의 변화는 일개 몇 개 국가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러한 이야기들이 잡음처럼 나오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분위기 속 긍정적인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끝났다고 보는 인물들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건 크릭의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비트코인에 올인하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크릭 공동 창업자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올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이슨 윌리엄 모건 크릭 공동 창업자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만약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분산 투자를 하지 말아라. 오직 비트코인만 사라. 당신이 살 수 있는 최대한을 사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이슨 윌리엄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현재 많은 상승을 이루었지만 더욱 큰 상승이 올 것이고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비트코인 가치가 더욱 높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을 더욱 굳건해지며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연말 암호화폐 시장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가격을 볼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는 여러분들 또한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여태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을 정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 동향 정리. 헤드라인이 깔끔하죠. 지금 2020년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내 화제가 되었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시작으로 스퀘어, 이번 연도 테슬라까지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기관 투자자 리스트라는 한번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주요 기업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두로 나온 것이 바로 송금 기업계의 이제 트리케라톱스라고 이제 공용으로 볼 수 있는 페이팔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직후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상승할 만큼 많은 화제가 되었었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할 수 있던 소식이었습니다. 밑에 이제 월리버 에셋 매니지먼트, 도이치뱅크, 그 밑에 뉴욕 멜론은행도 나오네요. 멜론은행의 경우는 40조 달러 규모의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최근에 스카이브리지 캐피탈과 손을 잡고 비트코인 ETF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자산 운용사가 아닌 전통 금융은행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 밑에 이제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비자, CME, 벡트, 블랙록 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블랙록의 경우는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선물 시장으로의 진출 또한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진출도 꾀하고 있죠. 여기 나오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가끔씩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로 인해 사라지지 않을까, 사라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이제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럴 일이 웬만하면 없지 않을까, 안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윙클보스 형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현재 이 모든 것을 무로, 이제 제로로 되돌리기에는 시장이 너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장을 없애기보다 국가의 이익 측면에서도 적합한 규제로 오히려 키우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겠죠. 현재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수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까지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내에서의 비트코인 ETF 소식인데요. 현재 브라질과 캐나다에서는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 미국 내에서도 승인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듯한 기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바네크사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심사 개시가 이루어졌었죠. 이뿐 아니라 추가적인 비트코인 ETF 심사가 정식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승인 확률이 대폭 증가를 한 것 같은데 같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가 비트코인 ETF 심사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위즈덤 트리 기업의 ETF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미국의 투자기업 위즈덤트리에 의한 비트코인 ETF의 신청 수속이 심사 단계에 정식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SEC에 의한 접수의 사례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SEC의 이제 심사 개시에 의해서 향후 우선 45일간 5일간 가능 불가능 여부가 예정이 되며 5월 23일 전후까지 최초 판단이 공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2021년도 들어서 수많은 기업들의 비트코인 신청 러시가 이어질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 멜론 은행의 참가로 판이 상당히 커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 말에서 5월 초 공표 예정인 바네크사의 ETF 심사 결과가 이제 가능으로 나올 경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많은 시그널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을 가리키는 상황 속 이번 연도 말이 기대가 안 될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산에 현재 이제 4에서 5 정도 곱한다면 연말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계속되는 소송 상황 속 하루하루가 자갈밭을 걷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소송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상승하는 XRP의 가격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살짝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 히딩크의 말처럼 배가 여전히 고프죠. 이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리플사의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NFT와 더불어서 디파이 시장까지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XRP로 디파이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완체인을 통해서 곧 디파이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체인의 CEO 잭 루의 경우는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리플 XRP를 위한 분산형 크로스체인 브릿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메인넷에서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XRP를 통해서 이자 농사 디파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이전에 추가된 두 개의 체인인 비트코인과 이오스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리플사의 글로벌 기업 전략 및 운영 담당 부사장인 요시카와 에미의 경우는 이름이 좀 그러네요. 네, 무튼 XRP의 생태계가 이제 디파이와 같은 새로운 사용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더욱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XRP의 내재 가치, 즉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 현재 많은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졌음에도 지금의 가격의 10배 상승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내재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리플사가 이야기를 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만약 디파이 시장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NFT 시장 그리고 CBDC의 브릿지 역할이 이루어진다면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XRP 가격이 하나 기준 10만원에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지금보다 높겠죠. 시간이 갈수록 XRP의 내재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 속 이제는 XRP 투자자들의 피눈물 정도는 닦아줄 정도의 가격은 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눈물이 아닌 XRP 투자자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전달해주는 가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 투자 시 기회비용을 이제 비교해 보았을 때 만원까지는 도달해야 방금 말씀드린 웃음을 XRP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과 같은 7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는 거의 6만 달러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횡보 및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일주일 전, 2주일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큰 프레임워크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비트코인의 상승 시그널들이 확정받는다면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동력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며 지금 6만 달러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개인적으로 아직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이 초입이라고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연말 한 1억까지는 이제 상승을 해야 비트코인 ETF가 정식 승인이 되게 되면 1억까지 충분히 2억, 3억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이런 펀더멘탈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절대로 단기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이제 여유 자금으로 분산 투자하시며 천천히 시장과 함께 걸어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상이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 채널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